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추워지고 겨울로 깊어가고 동지가 됐습니다. 동지면은 팥죽도 잡숴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해가 바뀌는 천문학적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해가 바뀌는 날이 동지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우주 공간에다가 금 그려놓고 여기부터 2016년이라고 표시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길다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어떤 날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동지? 그냥 거기다 표시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작은 설 그래서,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운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새해는 여러분들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고, 그게 또 미흡하면은요, 양력도 1월 1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나서 잘 못 되면은 음력도 1월 1일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면은 그래도 입춘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날이 밝으면은 나에게 좋은 날이다. 새해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은 참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 떨어야 할 일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람 따라 뭐 물결 따라 가자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또 적어봐야 돼요. 지금 반야신경리에서 이제 12인연법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오기는 애취, 유, 그 애취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걸 전부 한번 쭉 더듬으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와 있는 곳을 이제 번지수를 찾아야 돼요. 자, 다시 적어보면은 무명, 하도 오래 하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행,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깁, 그 다음에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12개는 된 거예요? 12개, 12년이 12개 돼야 되겠죠? 네. 틀림없어요? 네. 그럼 애취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찰나적으로 쭉 변해가는 우리의 이제 그 삶의 한 과정도 되지만은 일생을 쭉 연결해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또 3세 양중 인과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더듬어 가면은 이제 무명은 요거를 3세 양중 인과설에서는 혹이라 그래. 혹. 머리 나는 혹이 아니라 미혹하다는 혹. 그렇게 하고 마음심자 그렇게 들어가요. 혹. 그러니까 이게 의혹, 미혹 또는 다른 말로 번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명 글자 그대로 하면은 무명, 박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럼 우리들은 뭐가 어리석으냐? 몸뚱이가 난지 알거든요. 내가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하는지 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 노릇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틀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다. 그래요? 달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의욕을 살 수 있는 미혹한 일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실제 보면 내가 실제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 들어가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란 또 내세울만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시간적인 관점 또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 있다고 보면은 그 시간적인 관점,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진리라고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있다고 한평생 많아봐야 요새는 100세까지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100세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에서 하루, 지옥에서 하루, 불교에서 하루는 1겁 그래요. 1겁이 4억 3,200만 년이에요. 그러면 하루살이 같은 거죠. 100년이라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있다 그러면 영구히 존재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뚱이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러니까 이제 4억 3,200만 년에 비유해보면은 100년이라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니까, 영구히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내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 1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있느냐? 그럼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또 시각과 변해가니까, 여러분들 소녀시대에 여러분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고, 10년, 20년에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재행무상, 제법 무아 그래요. 그럼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찰나멸 찰나생이니까. 그래서 이 무명의 생각이 여기에서 이제 혹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잘못된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잠깐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움직여서 움직인다. 행자 쓰는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거를 이제 업으로 보는 거예요. 업으로 보면 행위로 보니까 행위. 이제 쉽게 우리말로 행위 그래요. 움직였으니까 거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5단계 요거를 고 그래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여기다 배대해서 보면은 이제 어리석은 마음 중에서 우리가 식욕과 맨 밑바닥까지 남는 게 성욕이에요. 생존 본능의 그 사상이 깃들어지니까 그게 움직여서 이제 시끄럼 전에 설명 쭉 돼 있었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사람으로 될 건가 물건이 될 건가 이것도 문제지만은 잘못하다가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해 죽고 사회적 환경을 잘못해 됐고 엄마가 약 잘못 먹어도 죽고 인위적으로 죽일 수 있고 그런 고통의 과정이 쭉 이어져서 이제 그 두세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지. 태어났다고 보지. 태어나서도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장된 삶이 아닌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취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혹이 돼요. 혹, 미혹 또는 번뇌, 혹이 돼. 그 다음에 유가 업이고 생로사가 여기는 고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번뇌가 움직여서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업을 짓고, 그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냥 고통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무명과 행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전생에 우리가 움직여 온 거예요. 그냥 과거, 두 가지 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인. 그 인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받을 땐 이제 5가지 이제 과가 돼. 5가지 결과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제 생존 번역하려는 성욕이 발동해서 어머니 태에 들어서 여기까지 수의 과정까지가
이제 현재 받는 5가지 오과,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서 HU, 요거는 뭐냐면 3가지를 같이 더듬어서 이제 현재의 우리가 저지르는 3가지 이제 인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그런 결과로 업을 지었으니까 요 3가지가 같이 현재 3가지 과를 인연을 맺어 놓는다. 그럼 반드시 인연을 맺어서 결과가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2가지 결과를 받아줘야 된다. 미래 과학을 해요. 그럼 이거 전체를 쭉 보면은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봤는데, 그럼 여기 과거도 나왔고 현재도 나오고 현재 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여기 지금 혹, 업, 고, 예? 혹, 미혹한 행동으로, 무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업을 지어서 고를 받고 결과를 받고, 또 여기도 미혹한 행동을 해서 업을 지어서 번뇌망상이 떨쳐져서 업을 지어서 행위를 해서 업을 지어서 또 결과를 받아줘서, 그럼 혹 없고 여기도 혹 없고 나와요. 그래서 3세 양중 인과설 그래요. 3세 양중 인과설. 그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 왔던 것을, 생각해 왔던 것을 전체 정리하는 하나의 뜻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 지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행위를 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후 번뇌 업을 지어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들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중요히 생각해서 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길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모든 것을 이제 대학, 어차피 태어나서 세상 만사 대학이 되니까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미래 그랬는데 요 생로사 미래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미래 세계가 언제냐? 다음 생도 되죠? 네. 그럼 다음 생도 되지만은 지금 1초 후부터 시작해서 1초 후, 1시간 후, 하루 후, 열흘 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결정이 지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요 과정에서 결정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대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3가지 삼목으로 짓는 행동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의 결정이 지어진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전체 한번 해봄으로써 정리를 해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항목은 어디냐, 이걸 알므로써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번에 사랑에 대한 이런저런 일반론적인 얘기와 또는 불교에서는 얘기 자꾸 지금 깊게 들어가서 사랑 얘기를 자꾸 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한 이유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사랑의 감정 중에서 이제 뭐 요괴 또는 법에, 그러면 먼저 시간이 있는 거를 지금 자꾸 여러분과 됐다 또는 헤어져 다시 만나 그러니까 연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세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요게는 일반적인 사랑이고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런 게 요게라 그러고 법에는 바로 믿음이요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믿음과 자비로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받아지는 우리 삶이 즐겁게 사는 거냐 고통스럽게 사는 거냐 극락 같은 삶을 사느냐 다른 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결정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근데 요게에서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우리는 눈이 멀 수가 있다. 그걸 정신 차려보자.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남자 거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뭐 일도 봉사도 하고 일도 한다고 하다가 한 거사님이 나한테 뛰어오더니 스님, 차 열쇠 좀 잠깐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났더니 우리 애가 납치당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같이 왔으니까 차를 같이 타고 왔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제 키를 달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자동차 키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얼른 주면서 그거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아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아니 경찰관에는 누가 납치를 당하느냐고 애를. 그랬더니 이거 정신없어요 지금. 우리 애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렇게 불러. 잠깐 소리를 부르니까 바쁜데 왜 그러시냐 그래. 하여튼 그 사기꾼한테 당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하게 당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뭘 아니야 그러더니 내려가더라고. 한 10분 후에 10분 15분 되는데 다시 올라 차를 끌고 왔어요. 이제 내려가다가 전화가 오길래 근데 그때는 경화음 중에 얘기도 못한 거야. 하도 급하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전화로 당신 아들 내가 데리고 있으니 당신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어. 그러더니 바꿔주더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바꿨더니 아버지 나 살려줘 그러고 막 그냥 울부짖는 소리 나오더래. 이건 자기 아들이라는 거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 아무래도 이제 수사도 해보고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믿게 된 동기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휴가를 나와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아들이 휴가 나온 걸 어떻게 하냐 이거요. 휴가 나온 당신 아들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거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 그 집으로 전화를 해봤대. 그랬더니 아들이 낮잠 자다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요. 근데 이게 주도 면밀한 사람들은 그 사기꾼들은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되게끔 전화 사용 못하게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전화하면은 아들 전화가 통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혀 있다는 건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이거는 아마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나 봐. 희한한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건 들으니까 틀려 우리 아들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라 생각하고 부모다 생각하고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사람이 핵가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게에서 비롯되는 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 그러냐. 이걸 지금 에에서 먼저 시간에 잠깐 비쳤어요. 유계 그러면은 유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색성향 미촉법 세상 만사 객관세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착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자기 자식을 유난히 사랑하는 마음. 부인을 유난히 사랑하는 마음. 그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콱 가서 찍혀 놓으면은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여기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부부간에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서 이성을 마비가 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이상한 행위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치우치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냉정하게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중국에 하도 나라가 많았었으니까 또 이제 중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중산국. 중산국에 이 왕이 각계 명사들을 초청하고 지금 말하면은 조정의 양반 그러면은 문무백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대. 연회. 요새도 연말 뭐 맞이해서 망년에 뭐 송년회 많이 한다고 뭐 난리가 나서 지금 초청장도 오라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양고기 수프 양고기 숲 양고기 숲 해서 숲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걸치가 돌렸나 봐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한선 앞에 그 신하 한선 앞에 몫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빼놓고 줬던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먹는데 자기만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근데 광에서 인심 난다고 밥 먹다가 물 먹다가 한 사람 빼놓으면 그거 아주 치접스럽고 더러운 거요. 값을 따지고 얼마 안 되지만 그죠? 그냥 차별대우 받는 거 없고 미움 받는 거 없고. 그래서 이 신하 한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옆나라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신하에서 쓰니까 이 나라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와. 충동지를 해가지고 그 나라 지금 방비도 형편없고 꽁털이고 어디로 쳐들어가면 당연히 뭐 다 점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쳐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왕이 아니 양고기 수프 한 그릇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요. 배랑간에 이제 전쟁에 벌써 전쟁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이제 죽을 똥 말 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몸뚱이나 살라고 어디쯤 도망가다 보니까 무장한 두 장수가 나타나서 일로 오라 그러더래. 덜덜 떨고 이제 아무한테 못 가잖아. 자기 이제 죽느냐 사느냐인데 적군인지 알고 그랬더니 그 사람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유언하신 뜻을 받들고 예전에 임금께서 왕께서 우리 아버님이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왕께서 밥을 한 그릇 대접해 주셔서 먹을 걸 주셔서 살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다는구먼. 임금이 어려운 일에 처했으면은 너희들이 있는 이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유언을 받고 기다리던 중에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지. 그래서 아버님의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양고기 수프 하나 때문에 죽게 됐다가 옛날에 밥 한 그릇 대접했던 걸로 사는 거예요 또. 이게 도대체 이건 연속국도 아니고 연속국도 아니고 코미디 아니고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활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주의하면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중국 그 고사 얘기들을 쭉 보고 갖다 들이대는 이유는 우리나라 얘기 자꾸 하면 또 다른 사람 신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안 좋다 할 거 아니에요. 그쪽 불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애. 궁중에서 또 중국 얘기예요. 연애를 막 베푸는데 그 대신 한 사람이 연애에서 임금과 같이 술 먹고 이제 망연을 했던 방이지. 그러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술 지정한다더니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 임금 앞에서.
술병을 들고 비탈비탈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다. 아니 뭐 싸우는 것도 취권인가 뭐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밖에 나온 거요. 근데 이제 연말이니까 춥겠죠. 그 밖에서 그 이제 궁궐 밑에서 궁궐 밖에서 보초서는 그 한 병사가 날은 춥고 근데 보니까 그냥 대신 한 사람이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비슷비슷한데 술병을 들고 나온 거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추워서 그러니 술이 있으면은 그 한 모금만 좀 먹게 해줄 수 없습니까? 아니 이놈이 건방지게 누구한테 술을 달라고 그러냐고 술 챙기면 결국 죽일 놈의 새끼는 팍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요. 그러더니 왜 못된 놈 그러더니 한참 여기서 이제 바람 쐬고 들어가는 거요. 아유 괘씸해서 그냥 술 떠는데 그냥 이게 사람이 죽이고 살리 왼수보다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이상했더 이게 건이 되는 거요. 물을 퍼다가 그 대신 서 있던 그 기둥 옆에다가 기둥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끼얹어 놓은 거요. 계산이 됐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이제 얼룩이 졌잖아요. 물병 얼었다가 이제 추니까 그 임금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나오다가 이게 얼룩이 기둥에 얼룩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도 얼굴에 쓰니까 보초면을 부른 거요. 이게 뭔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개 대신께서 저녁에 연회 도중에 나서 거기 서 있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이렇게 물을 뿌려놨으니까 뭘로 생각하겠어요? 소변 본 걸로 취급이 되는 거요. 아니 이놈이 임금을 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임금이 기거하는 대궐 기둥에다 대고 소변을 받겠냐고요. 이런 발칙한 힘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불러서 사형에 처했대요. 그럼 고소가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꼭 난 당신은 사랑합니다 붙들고 사랑 고백하고 뭐 뽀뽀하고 뭐 이거 사랑 선물 주는 게 그것만이 사랑이고 미움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게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연말은 되는데 선물 서로 주고 할까 아닐 거예요. 아니 같이 다니면서 누구한테는 선물 주고 누구한테 또 안 주고 그죠? 그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선물 줬다 안 좀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냥 밥 한 그릇 가지고 수프 한 그릇 가지고 그 술 한 모금 가지고 사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상사다. 그러니까 너는 어떡할 거냐?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육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애는 육애를 뜻한다. 먼저 들어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소중한 것도 다른 사람이 원하면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면은 그러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이제 사람 앉혀놓고 누구는 뭐 마실 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근데 그 정이라는 게요 조금만 돼서 잔정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선물 줘도 똑같은 자식한테라도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몰래 주는 것처럼 하고 그냥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누구는 안 주고 매일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선물이라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자랑을 해요. 특별히 누가 준 거라고 또 거기 해고 다녀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자기도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사가 어떻게 보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한 시간 가지고 이번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되게 귀띔만 하면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사랑을 해야죠. 네. 누구를? 모든 사람을 다. 네. 그럼 다 해야 된다는 이유는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자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네. 무연자 인연이 없다고 봐도 전부 인연을 베풀어라. 네. 그냥 넓게 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장암 정토분이라든지 묘행 무주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응생 무소주심.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량 미적포 생심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형세 생긴 물질이라든지 여기에 너무 연연하고 차별 두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사랑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불교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방법론에 들어가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거냐? 그래서 불응주색 보시 그래요. 이제 보시 사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베품, 사랑을 베풀어라. 어떻게 베풀 거냐? 이제 쉽게 재보시도 있어요. 재보시는 뭐예요? 물질로 베푸는 거요. 물질로 뭐 옷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어요. 법보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요. 근본적인 해결해 주는 거요.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 게 있어요. 뭐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근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고 잊기 쉬운 거는 마음을 써줘라.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중요하다. 생각해줘라. 거기서 출발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먼저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애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전체 우리가 와 있는 과정은 어디까지고 그것을 3세 양주 인과설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듬어보면 중요한 시기가 애취의 그런 항목이니까 이걸 더 심도 있게 몇 시간 더 물론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생각해 보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론을 실제 얘기해 보자 합니다. 저희 30대 딸이 큰딸 작은딸이요.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가겠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인연법을 좀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요. 그 엄마는 또 안 가는 걸 원했었나 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가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 옆에서 보면요. 본 당사자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안 간다래 또 가는 게 또 시집이에요. 결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믿지고 판다러 오는 것도 또 그것도 이제 이상한 얘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시 간다고 그러죠? 네. 그럼 축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입이 귀 밑에 걸렸어. 예, 애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바라는 바는 많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마땅한 사람이 내 앞에 오려면은 인연이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이제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길 가다 너구나 결혼합시다 그러고 뭐 제약권 장사에 있는 날 보면 결혼합시다 그러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당사자가 결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비유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 하나 사겠다. 그건 주위에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자동차 하나 사야 할 텐데 어떤 장사 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좀 도와줘. 그런 얘기하고 나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결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좀 주변에서 도와줘.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그때부터 보이기 신랑감이 또는 신부감이 보기 시작해요.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하면은 길바에 돌아다니는 차가 전부 내 관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차는 조그만데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어떤 차는 큰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죠?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내 돈은 얼마고 또 자기 취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저 정보를 줘요.
차 타는 사람들이 야, 이 차는 타지 마. 그러더니 아, 저 차가 중에 저걸 사라 그런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검증받은 대로 자기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해 그러면 아, 저 결혼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중간에서 결혼에 관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참하니까 참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매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려. 안 한다니까. 근데 또 이상한 게 여러분들 아들 딸 다 있잖아요. 결혼 안 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이 건이 발생되는 게 무슨 일이냐면은요. 한 보살이 자기 둘째 딸을 맨날 아니면 흉을 봐요. 그녀는 저만 알고 그냥 일도 안 해나가 뺀지레미를 못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하도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반 그 불자들이 딸 그러면 저 보살 딸 그러면 말썽꾸러기고 깍쟁이고 다 알아요. 근데 언제부터 중매를 하라는 거요? 중매 해봤어요?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딸 아들을 대신 흉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장단점을 어우러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부모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럼 흉을 보면 남 흉 보면 자기는 흉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언젠가 결혼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준비를 한쪽 해줘야죠. 그럼 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가르칠 게 많잖아요, 또.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배워요? 부모 사는 걸 그대로 보는 거요. 보고 배우는 거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결혼해 사는 게 시원찮아요.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소리만 벅벅 지르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20년, 30년 본 아들, 딸들이 결혼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그렇죠? 그게 요새들이 결혼을 안 할 이유도 거기에도 원인이 하나 있는 거요. 그게 뒷발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언니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뒷발을 잘해주는 거요. 관심 써주고. 그럼 부러울 거 아니에요. 나도 결혼하면 엄마가 저렇게 뒷발을 다 해주고, 직장 다니고 해주게 다 해주겠구나. 이런 입장이 되면은, 결혼에 조금 이렇게 기울겠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큰애 보고 나서 그래, 이제 큰딸 애 봐주고 나서, 아유, 나 이제 죽어도 이제, 애 손자는 안 봐준다 그러고 딴소리하고 그러면은, 자기 거리가 모르잖아요. 실가라는 생각이 여건이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들끼리 보고 결혼한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랑 타령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눈에서 업이 나간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전생에 좋았던 관계에 있었으면은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30초의 결정, 3차, 5초의 결정 저지는 거. 눈 만나면은 이건 내 사람이다 아니다 아는 거요.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개 이제 요새는 양쪽 집안 내에서 상견례도 하거든요. 상견례 하기 전에 사진으로도 보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 하나 교제해. 그러니까 엄마 보세요. 아빠 보세요. 남자 신랑감이 이래. 그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낯이 익다. 낯이 설다 그래요. 낯이 익은 것은 전생에 어느 땐가는 같이 살았던 가족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님들은 이제 옛날은 다방에서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손을 봐요. 그러면은 그게 수근수근 대고 구석에서 보는 거요. 야, 낯이 익다. 우리 집 사람 같아. 그러면 될 가능이 많은 거요. 근데 안 될 사람은 낯이 설어요. 그럼 저희끼리만 인연이 있었다. 부모가 인연이 없다. 그러면 둘이 살다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마음이 맞으면 착착 맞아지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싸울 수 있거든요. 사랑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전생에 인연이 하나도 없으면은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딸은 저희 친정에 가서 신랑 나쁘다 그러죠. 또 신랑은 저희 부모한테 색시 나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만 듣거든요. 그럼 나중에 속상한 거예요. 부모의 정이라는 게 이상하게 작동해가지고 엄마들이 전생에 같이 인연이 함께 된 공업을 안 짓고 인연이 없으면 헤어지라 그래요. 그 전에 인생이 저 인연이 많아졌으면은 자꾸 싸워도 말려주고 돈독하게 다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모든 사람이 인연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매달 며칠 결혼하겠다. 이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다니다 보면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좋은 사람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사람은 우리나라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지나다 보면 전생에 부부였던 사람, 형제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중간에서 가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새장과 같다. 안에 있는 새는 새장 안에 있는 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밖에 있는 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새들은 안에 있는 새를 가만히 비바람 피해주고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근데 갇혀 있는 새는 새장 속에 있는 새는 호를 날아다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할 바에는 결혼하고 후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을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부모가 걱정해 네 식구가 걱정해 주던 것을 결혼을 하면은 사돈도 있잖아요. 상대방 장인 장모도 있고 시부모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는 게 걱정이 될 사람이. 그러니까 복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결혼을 해라. 그 대신에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잘해줘라. 서운하지 않게 해줘라. 그러면 엊그제 그런 신도라서 그런 문의가 있어서 같이 여럿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을 지금 결혼 안 한 딸들 같이 사는 분들은 불자들은 그러면 이 딸하고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을 거냐. 한 달 있다 시집 간다 그럴 수도 있고 1년 있다 간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잘해줘라. 그게 결혼을 잘하게 하고 복을 일구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결혼은 전세 인연이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결혼이 된다. 그래 원활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신랑 셋이만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 양가가 전부 같이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저희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람 불러서 결혼하는 이유는 만천에 전부 알리는 거예요. 전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신랑 셋이 보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신혼 살림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이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하는 생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타협을 봐야 돼요. 서운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유하고 원수돼요. 딸하고 원수되고. 그냥 그런 일이 없도록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해주고 또 뒷바라지 해주고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답이 됐어요? 예? 예. 끝내겠습니다. 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네, 수고하셨습니다.